예. 여기 다르네요. 예. 자,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자신만만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분 여기 계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여기 몇 분 계시네요. 그래도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은 정말 재밌어. 정말 나는 내가 즐기는 인생을 살고 내 직업을 사랑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 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빡세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일이 지루해서 좀 쉬어왔다고, 나도 좀 살자. 이런 스타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행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굳이 제 여행에서 만난 분들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경제는 10위권이지만 세계에서 한국의 행복 순위는 50위권이랍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이런데 왜 도대체 행복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혹시 아셨어요? 내가 진짜 괜찮은 대학교 가면 제대로 들어온다. 제대로 즐겁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대학교 됐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이분이 바로 이태백 선생님입니다. 예, 이태백 선생님. 자, 이런 뜻이죠. 20대 태반이 백수. 자,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딱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놀 줄 알았는데 취업이니, 토익이니, 학점이니, 스펙이니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또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괜찮은 직장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놀 거야. 자, 직장이 됐어요. 혹시 여기 직장분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아마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빡세다. 내가 진짜 결혼하고 가정이 안정되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놀 거야. 제대로 즐겁게 살 거야. 자, 이렇게 부모님 세대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녀, 너희들 출가하고서 이제 집안정 안정되면 그때부터 즐겁게 살 거야. 도대체 언제 즐겁게 살 겁니까? 이렇게 미루기만 해서는 절대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인들이 즐겁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목적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는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고 너무 목적으로 이뤘을 때 즐거움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길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서 계속 끌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의 인생이 정말 풍부해지고 즐거워지려면 목적도 중요하지만 걷는 과정도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파도잖아요. 정말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도 끌려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휩쓸리다가는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나도 모르게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끌려나가다 보면 그런 인생에서는 재미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삶이라는 물결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끌어나가야 한다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스태치나 이런 게 전부 다 맞아있는 옷, 그런 옷 같은 경우도 좀 더 자신의 몸매를 제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좀 더 돋보이게 해주고 좀 더 멋있어 보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도 너무 남들이 갔던 길, 남들이 가는 길 이런 물결에만 휩쓸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맞춘 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고등학교 때는 진짜 남들 앞에 단 한 번 나서본 적도 없고요. 대학교 때까지 진짜 여자한테 말 한 번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인생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항상 무엇을 하기도 전에 나는 내가 이건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무조건 포기하는 인생을 살았던 제가 4년 만에 정말 지금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즐겁게 산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즐겁게 살게 되는지 하나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계를 넘었는데요. 이건 좀 글씨체가 좀 뭐가 있어 보이는데 제일 처음에는 개인적인 자그마한 승리로부터 자신감을 획득하고 그리고 남들하고 부딪히면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에 부딪히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획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되니까 더 이상 남들이 뭘 하든 어떤 흐름이 있든 그게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흐름이 아닌 내 자신의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넘어가서 나중에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실패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단계까지 와서 오고 나니까 이제 좀 더 인생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작은 승리부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인생이 모든 것이 그냥 포기였습니다. 내가 해봐야 되겠어?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나서?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가니까 와 정말 다양한 삶과 뭐 재밌는 경험들 이것저것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 친구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가가지고 할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진짜 심지어 삽질 한번 해본 것도 없고 너무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군대에서 2년 동안 그렇게 띵가띵가띵가 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다 내가 지금까지 뒤졌으니까 지금부터 따라잡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군대에서 책을 경험을 전달하는 매개 채널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계발서 이것저것 경영서 막 심리서 막 이런 걸 읽다 보니까 그게 군대에서 진짜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읽어가지고 제가 목표했던 150권을 읽고 나왔습니다. 읽다 보니까 세 가지를 얻고 나왔어요. 하나는 제가 막 이렇게 이것저것 일단 여러 가지 삶을 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마케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풍차를 개물량 보고 그 개물량에 돌진하는 동교태처럼 남들과 다른 사고를 하고 그 아이디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마케터가 되자 해서 마케팅계 동교태라는 이름으로 저는 캐릭터를 군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면 평생에 후회 남지만 도전하고 실패하면 좋은 추억이 된다는 좌우명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하고 싶은 일에 100가지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연도 지금 이 100가지 리스트에 한 가지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좀 부끄러운데요. 너무 부끄러워서 정면은 공개 안 하고 등짝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운동 제일 처음에 저는 가기 전에 진짜 말랐었어요. 때 말랐던 놈인데 이게 남들 앞에 나서는 자신감이라는 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무게를 주다 보면 이 무게가 보면 내가 못 푸는 무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무게가 너무 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할 수 있다는 그 선을 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모든 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남들 앞에 나설 때 정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자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나가면 앞자리에 나가요. 그러겠죠. 노래나 춤춰라. 저 노래 춤 정말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스킬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군대에서. 자, 잠깐만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공식에 짧아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딪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년휴가로 국제봉사를 나갔습니다. 국제봉사기는 한국에서 되는데 전 세계 동계올림픽 유치원에서 전 세계 33개국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갔다 오고 나면 제가 정말 글로벌 마인드가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글로벌 마인드 개념도 안 잡았지만 33개국 아이들 한 자리에 모아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지원서를 넣었죠.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제가 이게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면이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다 채워가지고 1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박 2개를 써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이벤트를 해서 외박 2개를 써서 전체 인원 플러스 1로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다 자신감하니까 이것저것 부딪히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프로그램에 부딪혀가지고 보니까 점점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강화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할 수 있다 자신감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경쟁을 하는 거겠죠. 그런 경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전에 분야에 좀 뛰어들었다가 저한테 큰 계기가 됐던 게 UCC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대한민국을 홍보한다는 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UCC를 만났는데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된 공모전이 SK 영상중화에서 모델을 뽑는 그런 UCC였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쓰는 비트박스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영상 편집을 언제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할 자신 있는데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싸이월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예, 싸이월드에서 사진 올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저 그 프로그램 가지고 UCC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작정 시작한 프로그램이 막상 하고 나니까 대상이 났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남들 앞에서 막 이걸 좀 보여주고 튀고 이런 걸 원하는데 정작 그렇게 튀는 사람들은 아 이게 영상을 어떻게 편집을 해,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느꼈죠. 오히려 남들이 들어가는데 장벽이 있는 게 그곳에 들어가면 더 기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강화됐던 게 태국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이 시작이 태국이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행을 떠나게 되기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활동을 하다가 어떤 동생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당시 대학교 1학년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사인해주는 신청인데 딱 가보니까 무슨 벌써 3개를 주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인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날 그 친구를 만났죠. 만나서 술을 먹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혼자 3개를 주는데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캄보디아에서 지뢰를 잘못 받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 이런 얘기 듣는데 무서운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 난 여행 한 번도 혼자도 안 해봤는데. 근데 머릿속에 요즘 이렇게 계속 앞에서 된다 내가 왜 안 되냐 할 수 있다 해서 먹다 보니까 이 안 된다는 말이 되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되지?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걸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경험을 봅니다. 방콕에 있자고 저는 무작정 위로 올라갔거든요. 가이드 쪽에 딱 한 페이지는 치앙마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돌아다니다가 오토바이 타고 민족을 만나고 다니고 오토바이 처음 탔거든요. 또 이렇게 토소민족도 만나고 다니고 트레킹도 가고 태국 요리도 배우고 막 이랬는데요. 트레킹에서 했던 경험이 저한테 너무 스페셜했습니다. 저기 보인 여자분 있잖아요. 금발 여자분이 뮤지컬 배우예요. 그리고 일본에 한 명 있었는데 걔는 장베이를 치더라고요. 저는 피트마스를 하죠. 그리고 그 현지인이 또 기타를 쳐요. 저희 밤새 불 켜놓고 그러고 놀았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남들은 영어 배운다고 어학연수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을 만나다 보면 영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여기서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다. 차별화가 된다. 거기다 영어까지 되면 완벽하잖아.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흐름 있잖아요. 어학연수 갔다 오고 토익 준비하고 이런 흐름 있잖아요. 그 흐름을 넘어서가지고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공모전을 덕분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근데 여행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놓고 왔는데 가보니까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여행 가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고 그 문화를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재밌고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여행이 제가 너무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놓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계획을 짜놔가지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여행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남들처럼 그냥 끌려다니는 여행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 아주 즐거운 계기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1차 완벽하게 실패했죠. 저희가 폐에 병을 얻었습니다. 여행에서 폐에 1리터가 차서 숨도 제대로 못 쉰 상태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돌아온 다음에 오히려 더 즐겁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목적이 아닌 이렇게 끌려간다는 느꼈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아니 왜 내가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즐거운 방식대로 하면 더 괜찮은 기회가 생기고 더 열리는데 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까? 그리고 실제로 그 여행에 가서 남들과 다른 흐름을 따라 제 나름의 흐름이라고 여행 갔다 오게 정말 저한테 돌아오는 많은 기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한숨 부산합니다. 저 4학년 1학기 때 딱 제일 처음 수술한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제일 처음 갔다는 게 템플스테이였고요. 방학 동안 정규일주하고 서울하고 수원하고 홍보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4학년 1학기에서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동아리도 들어가고 제가 그렇게 그 100가지 리스트 중에 있었던 강연을 한다는 게 처음으로 이뤘습니다. 제목이 도쿄 투준의 오늘 선배예요. 엄마한테 놀면서 사랑받는 대학생활. 자, 그래서 이렇게 실패했는데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남들하고 똑같이 영어 토익 좀 준비하고 막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취업으로 가는 과정이 좀 너무 쉽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되면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좀 바꿔보니까 남들이 영어 연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 바꿔가지고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저번 여행에서 봤던 기회에 스페인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배워보겠다고 진짜 아무런 저 비행기표 3주 전에 비행기표 1주 전인가 2주 전에 끊었고요. 진짜 가기 전에 파타고니아가 나간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여행을 떠나고 나니까 와 이전처럼 남들처럼 여행이 흐름이 없는 거예요. 남들하고 어디 갔다 이런 룰이 있는데 오히려 남들이 안 간다? 그럼 나 거기 가야지. 이런 식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파라과이인데요. 일반적으로 남미에서는 여행자분들이
파라벨 나가세요. 위험하기도 하고 볼 것도 없다는 이유인데요. 저는 거기서 만난 길거리에서 만난 현지인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한 2주간의 기간을 같이 살았었고요. 그리고 그때 스페인어를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아까 그 제가 말했던 봉사 있잖아요. 그때 알게 된 꼬맹이 한 명을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그 가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스케이트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인라인 스케이팅을 배우면서 아예 스케이팅 대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볼리비아에서는 아예 정글에 위치한 그 동물 보호단체 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2주 동안 막 흉화도 다뤄보고 막 이렇게 얘는 테이프를 하는데요. 막 동물들 다뤄보면서 정말 전기도 뭐 물도 막 이것도 뭐 물자 같은 거 인터넷 이런 거 당연히 안 되죠. 폰도 안 되고. 그런 데 가서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콜롬비아에서는 장사도 했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아예 호스텔에서 일을 하면서 장사하면서 스페인어를 배웠고요. 근데 이렇게 남들하고 다르게 선택을 했던 길이 오히려 저한테는 훨씬 더 이것저것 증명을 해주는 길이 됐습니다. 제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길이 됐고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저 자신이 훨씬 더 열 수 있는 기회들이 넓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넘어갔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선택하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실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이쪽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발을 냈는데 여기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실수 때문에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바로 빼버리면 그 상태에서 다시 물살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휩쓸려 다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후회를 얻게 된다면 후회를 얻어서 정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정말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습관화가 되게 남이었어요. 남이어서 큰일을 많이 했거든요. 3번 방심해가지고 60만 원 걸렸고요. 손 한 번 베이거를 신경 안 썼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오른손을 잃을 뻔했었습니다. 수술을 2번이나 했었고요.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그 아이폰을 살려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또 돈을 한 10만 원 정도 날렸죠. 근데 이게 어차피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좀 다르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수술한 기간은 제가 수술한 기간 동안 스페인어 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데. 그래서 2주 동안 수술을 했으니까 술도 못 먹죠, 놀지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거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실력이 확 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 이거는 어차피 마피아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뭘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글 써보자. 이거 왠지 글이 사람 사니까 어울릴 것 같아서 분노의 글쓰기로 한번 네이트에다 글을 썼는데요.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가능성 있구나, 여기 재밌는 매치네 이러면서 여기다 글 쓰기 시작한 게 한 달 만에 8개 글을 썼는데 7개가 메인으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정말 제가 마지막에 목표하고 있는 게 책 쓰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10일간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황당한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요만한 고양이를 하나 던져주고서 집을 바꿔오래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런 고양이를 하나 주면서 물물견으로 바꿔가지고 일주일 만에 집을 만든대요. 처음에는 이게 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계속 움직이고 바꾸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길 있잖아요. 자기만의 길에서 이렇게 무언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서 그 길에 던져져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기적과 기회는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기회는 움직임이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나가고 싶은지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아까 삶이 파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휩쓸려 다닌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맞춤 길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가는 확실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내서 그걸 뚜렷하게 확신하고 걸어가다 보면 이제는 삶이라는 물결에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핑을 하듯이 재미있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드라는 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가치관을 퍼뜨린다잖아요. 이렇게 해서 남들이 이렇게 잔뜩 몰려있는 좁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조금 옆자리로 옮겨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테드라는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넥스트 스피커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제 연습을 감사합니다.